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서코치 닥터 H입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쓰고 촬영하고 있죠. 여러분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점 하나 찍고 민소희로 장서희 씨가 새로 태어나죠. 오늘 캔서코치에서 안경 하나 더 쓰고 당뇨에 대해서 DM코치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의 진단과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고위험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뇨로 진단을 언제 받고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당뇨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게 되면 1971년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11.8%나 되게 됩니다. 남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남자가 14%, 여자가 9.5%로 유병률 11.8%라고 해도 남자 환자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 혈당의 기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공복을 말합니다. 공복 혈당을 체크를 했을 때 100 미만으로 나오는 걸 정상이라고 봅니다. 75g 경구당 부하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어렵죠 말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했을 때 140 미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정상 혈당이라고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만으로 건강검진에서 진단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당능 장애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즉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걸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식후 혈당이 높은 환자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자기가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식후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세 가지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공복 혈당의 경우 126 이상, 식후 2시간의 경우에는 200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 또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또는 세 가지 전부 만족한다면 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진단 기준으로는 당뇨병이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증상, 보통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많이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소변으로 당이 빠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 많이 먹고 마시고 갈증을 느껴서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체중이 빠지게 되는 전형적인 증상과 무작위 혈당, 아무 때나 혈당을 체크했을 때 200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3다 1소 1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3다라고 하면 갈증을 느끼면서 다음을 하게 되고 식사를 많이 하는 다식,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다뇨 증상에 1소라고 하면 체중 감소, 1무라고 하면 무기력한 증상을 만들어서 제가 3다 1소 1무라고 하는 당뇨병 증상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위 혈당이 200이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뇨병 전 단계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당뇨병 고위험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복 혈당 장애를 주로 당뇨병 전 단계로 보게 되는데 정상 혈당 100 미만을 넘어서서 100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은 126 아래인 125까지 정도에 있는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였을 때 140 이상이면서 199 이하인 경우, 즉 200이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으로 보게 되지만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있는 140에서 199 사이에 있는 경우를 내당능 장애라고 봅니다. 세 번째,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5.6 이하인데 5.7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은 6.5 아래인 6.4 이하인 경우 당화혈색소로 평가하였을 때 당뇨병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당뇨병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보다도 3배에서 5배 정도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100에서 125 사이가 공복 혈당 장애, 140에서 199 사이가 내당능 장애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 넘어서 있는 회색 지대를 지나가 있는 경우에 당뇨병이 됩니다. 중간에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애매하게 있는 휴전선 같은 지역을 우리가 회색 지대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12년간 추적 관찰한 미국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결과 연구 DPPOS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2019에 나온 걸 참조를 해보면 50%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 환자의 5에서 8% 정도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4년에서 7년 정도 걸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임상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복 혈당 장애랑 내당능 장애 중에 내당능 장애인 IGT가 당뇨병 진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과연 당뇨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 약물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 특히 체지방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2019년도 DPPOS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에서 1년 후에 당뇨병 진행률을 약물을 복용한 그룹과 생활습관을 개선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약물을 복용한 그룹의 당뇨병 진행률이 31% 떨어진 반면에 생활습관을 개선한 그룹은 58%나 떨어져서 당뇨약 복용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당뇨에 걸린 경우 어떻게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그 합병증을 막고 효과적으로 인슐린을 맞지 않도록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